미국 멘탈 잡기 10계명. 안녕하세요. 커피 흘린 책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고사직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서 멘탈을 잡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과거를 생각하면 조금 슬픈 얘기, 가장으로서 또는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목적은 저와 같이 금고사직을 당하거나 당할 수도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처럼만 하면 멘탈을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또는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하든지 일을 잘 하지 못하든지.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회사를 강제로 떠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제가 극복한 방법대로 천천히 해보십시오. 당신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불행이 반복됩니다. 첫째, 금고사직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진급을 저보다 능력 있는 후배가 팀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저는 다른 팀으로 가든지 해외 주재원으로 다시 나가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일단 제가 같은 팀에 있는 한 저는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가 왜 저보다 먼저 진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이나 사장한테 따지기 전에 회사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빨리 받아들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금고사직 시점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업무 비중을 회사보다 나의 미래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업무 비중을 회사 일보다 제 일을 했고 회사 일 다 아시다시피 10가지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순서를 세우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10개지만 저는 2개, 3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 6, 7가지는 제 미래,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표준서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 후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동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더 데모 크리에이티브라는 프로그램하고 밴믹스라는 이 자막 였는 어떻게 보면 자막에 특화되어 있는 2가지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 지금도 그걸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나름의 서브 스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는 금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금고사직을 통보받고 나서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했는데 보통 금고사직을 통보받으면 10일 정도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중에 저는 2일 정도만 빨리 제 업무를 인수인계서부터 해가지고 후배한테 가르치고 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8일의 시간을 두면서 인사를 다녔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가서 할 거냐, 걱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렇지만 저는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인사하면서 더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망하기. 회사를 나오게 된 후에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푸념일 뿐이고 이런 푸념들은 당신의 영혼을 깔아먹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억울하고 왜 내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저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먼저 정리당한 선배 중에서 3년 동안 방황하신 선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별 후에는 과거의 회사 동료 만나지 않기. 이건 저한테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회사 동료를 만나면 저에 대한 좋은 얘기도 듣지만 안 좋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이래 해서 잘렸더라 등등. 그래서 전 회사 나오기 전에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미소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하고 짐 싸서 나오면서 모든 회사 동료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카톡 포함해가지고.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 현재와 미래가 결국은 과거와 같아질 거라는 제 판단에 쓰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셋째는 취미생활에 깊이 빠지기입니다. 전 독서가 취미생활이지만 지금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취미생활에 깊이 빠지시면 됩니다. 뭐 산책과 독서를 병행하셔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반응을 잊을 수는 없지만 엎질러진 물이므로 전 다시 그 물을 담을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애들에게 더 잘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뭐 취미는 낚시, 등산, 좋아하시는 취미를 하시면 됩니다. 예. 등산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면 그냥 조용한 카페에서 멍 때리기도 추천합니다. 넷째, 술 마시지 않기. 이 또한 저한테 해당되는 경우지만 전 2022년 7월 21일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결국 1번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맥주를 마실 때도 아예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술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신체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자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전 가장이니까요. 다섯 번째, 퇴직금을 경험 없는 곳에 창업이나 투자하지 않기. 진짜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는 이 유튜브 듣는 분들한테 진짜 신신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위에 같이 퇴직한 분들 중에서 사전조사도 없이 프랜차이즈라서 그냥 하면 된다고 성급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해보고 나이 때문에 알바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이의 역량이 덜한 배달 알바라도 해서 최소한 프랜차이즈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에 매덕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큰 돈을 잃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과 투자는 신중해야 되고 제가 부의 치트키라는 책을 읽고 요약해서 적었듯이 포장지를 먼저 만들어서 창업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실험 없이 하시면 거의 99%는 망합니다. 또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매덕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올린 책이 있는데 부자는 천천히 벌지 않는다는 책에도 1만 실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포장지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아이디어를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잘 되는 거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꼭 5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업급여 나오는 기간 최대한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딱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절대 돈과 시간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남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창업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1년은 넘지 않게 할 거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이것저것을 배우고 서브 스킬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쉬운 것부터 작은 목표부터 이루기.
공고사직을 당하다 보니 버려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제일 먼저 택시 운전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개인 택시도 일종의 개인 사업자가 되기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일 쉽게 딸 수 있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하고 그날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공부는 조금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합격입니다. 자존감도 올라가고 집에서도 나 택시 운전자 자격증 딴 남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마, 내가 우리 가족은 책임진다. 여보 나만 믿어. 큰소리 치면서 가족의 박수를 받습니다. 8번째, 실업급여 받는 동안 무료로 지인들 도와주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 외에 유급으로 일을 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버는 돈이 실업급여보다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집에 우두칸이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서 회사에서 하던 일 말고 다양한 일을 만나보는 기회를 가져봅니다. 9번째, 내일 배운 카드로 배워보기. 보통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7개월 이상 되실 겁니다. 그러면 7개월 내에 배우고 싶은 것은 내일 배움 카드에 지원을 받으면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전 바리스타를 배웠습니다. 솔직히 북카페 창업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창업을 하고 제 북카페를 온라인 마케팅 하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광고 세팅부터 쭉 배우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도 포함해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 10% 정도는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희한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적성이 맞는 길을 발견하고 그 일을 즐기게 됩니다. 제가 9번에 북카페 창업을 위해서 배웠다는 온라인 마케팅, 도서관에서 빌린 20권 이상의 책에서 배우고 유튜브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배우고 배운 것은 바로 제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나의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전단지, 나만의 포장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온라인 마케팅이 자영업자들 매출 정대하고 웃게 해드리는 일이라서 저희 성향이랑 잘 맞고 신기하게 홈페이지를 보시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니 또 한 분을 소개받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분 한 분을 하늘로 모시고 진심으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사람, 고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업자의 레버리지의 범위에 내가 속하면 되는 것이기에 낮은 단가로 일하면서 가성비는 없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일을 하면 그 일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배움의 끝판왕이 남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기술 습득의 지름길이 고객에게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힘을 느낍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고 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짧은 기간 동안에 멘탈 잡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에 더 심취하시는 것도 그리고 의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망을 해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든 신의 뜻이 무엇인지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어떠한 종교든지 각자의 종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속은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족을 괴롭히시면 안됩니다. 가족은 나의 감정 배설구가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평생 사랑해야 될 보물입니다. 전 제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오늘 적은 글을 2023년 연말에는 장고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로 목표를 달성하는 커피 흘린 책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글이 갑작스런 일로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멈춰도 됩니다. 절대 뒤로만 가지 마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고 힘드시면 제가 업고라도 앞으로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커피 열린 책이었습니다.